자, 파열판을 사용하는 예 기억하시고 2차 때 쓰라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에서 나와 있습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에는 발열 반응을 행하는 반응장치, 반응기를 이야기하겠죠. 증류기, 정류기, 증발 이런 것들 열을 사용을 하죠. 온도가 350도, 압력으로는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왜 화학설비라는 말도 있지만 특수화학설비라는 말도 있지? 특수란 말이 왜 붙었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특별하게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취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말의 취지가 결국 뭐 열, 압력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설비들을 우리는 특수화학 설비라고 부르고 특별한 관리가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특별한 관리를 요하냐 그걸 보기 전에 자 여기서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열과 관련된 설비들은 전부 열을 떼야 되잖아요. 반응 폭주, 가열로 불을 떼거나 열을 가지고 또는 압력 980kPa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된 설비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온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숫자로 나온 거 기억하셔야 된다. 온도로는 몇 도? 350도씨, 압력으로는 980kPa 정도의 이상의 압력으로 운전이 되는 설비들을 우리는 특수화학 설비라고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어떤 특별 관리가 필요하냐? 안전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가 하고 나왔습니다. 계측장치가 필요로 하다. 자동경보장치 아까 나왔던 게 필요하다. 긴급차단장치도 필요하다. 예비동력원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화학 설비 안전장치는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하고 네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확실하게? 실기에서도 어차피 외워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측장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이러한 계측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대표적인 계측장치의 종류다. 특수화학 설비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계측장치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까지 기억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에는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6번입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여기서 건조 설비라는 것 자체가 열을 사용을 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물을 건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물에서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다. 그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대부분의 위험물 시설은 위험물 창고 하나만 있지 그 위에 2층, 3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지 않죠. 그런 취지가 폭발 화재 시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한다. 자, 그래 놓고 밑에 나왔잖아요. 위험물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 용적이 얼마입니까? 1m 3성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1의 용량에 해당되는 건조 설비. 여기는 위험물이 아닌 걸 건조할 때 연료량으로 하고 있네요. 고체 액체 연료 최대 사용량이 10.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1m 3승 per hour, 10kg per hour.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 자, 이렇게 위험물이 아닌 걸 건조하는 것은 연료량이나 전기 사용량으로. 그 다음에 위험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내 용적의 크기만으로 1m 3승 이상의 건조 설비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할 조건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할 조건. 자, 위험물을 건조할 때 내용적 1m 3승,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연료량 10kg per hour, 기체 1m 3승 per hour, 전기 사용 전격 용량 10kW 이상일 경우에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1, 10, 1, 10입니다. 1, 10, 1, 10. 기억하시기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 10, 1, 10. 자, 건조 설비도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위험물을 건조하냐 위험물이 아닌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온물일 경우에는 1m 3승이다. 자, 1십, 1십. 일단 단위 조심하시면서 1십, 1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 기준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이제 유해한 물질, 가스, 증기, 분진 등이 발생이 되면은 국소배기를 통해서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빨아들여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국소배기장치입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를 하라 그랬고, 발산원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다. 유해 물질이 발산하거나 분진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유효하게 그 분진을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후드의 형식은 포이식, 부스식 후드를 설치해라. 포이식이나 부스식을 설치하라는 것은 이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빨아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다른 데로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이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면은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데에는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는 발산원에 가깝게 설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드 설치 기준, 발생하는 곳마다 발산원에 가깝게, 그 다음에 포이식, 부스식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 뭐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닥트 설치 기준이고요. 닥트 설치 기준은 길이가 짧게, 굴곡부는 적게. 국소배기 장치에 닥트를 설치할 때 길이가 너무 길거나 굴곡부가 많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흡입하는데, 빨아들이는데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손실이 됩니다. 압력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빨아들이기에 힘이 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부 적게 하고 돌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청소화가 쉽게 하고 덕트 내 오염물질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너무 속도가 느리면 닥트 내에 오염물질이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연결 부위 등은 누설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 당연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스 용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스 용기의 설치, 저장, 금지 장소에서 가스 용기는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는 데다 해야지 불충분한 장소에다 하면 안 되겠죠. 화기를 옆에서 사용하면 위험하죠. 위험물, 화약류, 가연성 물질 취급하는 장소에 같이 저장하면 안 됩니다. 자, 가스 용기하고 위험물, 화약류 이런 것들과 같이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구분을 해서 가스 용기를 저장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가스 용기의 저장 온도는 몇 도십니까? 일반적으로 가스 용기 저장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가스 용기를 저장한 장소가 지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붕이 없는 데다 설치해야 하면 햇볕을 그대로 받겠죠. 그래서 항상 40도씨 이하로 하기 위해서 가스 저장 장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뭐라도 지붕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빛을, 직사광선을 제대로 안 받겠죠. 그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또 안전수칙, 경고 표지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기의 색깔입니다. 현장에 있는 용기 색깔 여러분이 떠올리면 좋겠고요. 암모니아는 백색입니다. 그래서 암백색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수소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주황색, 염소는 갈색에서 염갈색, 아세틸렌은 아황색, 아세틸렌 황색, 탄산가스 CO2죠. 예, CO2는 청색입니다. 또 산소는 녹색입니다. 제일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산소통. 질소, 나머지는 회색입니다. 회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도색 색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 색깔 물어보는 문제. 실기 때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색깔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자, 여기 뭐라고요? 암백색, 염갈색, 아황색 이렇게는 기억을 해 보시고, 나머지는 많이 보던 것들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 색깔도 기본적으로 좀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다. 밀폐 공간 작업 안전입니다. 자, 밀폐 공간이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밀폐 공간은 주는 뭐예요? 산소 결핍이죠. 산소 결핍이 주고요. 그 다음에 화재 폭발 등의 위험도 있다. 그 다음에 적정 공기라고 하면, 자, 밀폐 공간이 있을 때는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산소 농도의 범위가, 산소 결핍의 기준이 얼마예요? 18% 미만이죠. 그래서 18% 이상부터 23.5% 미만의 산소 농도를 확보해야 된다. 숫자로 나온 거
확실히 아시고 18%는 많이 아시는데 23.5%는 몰라요. 과산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5% 산소가 농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23.5 사이입니다. 탄산가스 CO2의 농도는 1.5% 미만. 탄산가스는 1.5,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30ppm입니다. 30ppm 미만이 돼야 되고 황화수소 10ppm입니다. 미만의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좋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18% 이거 하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3.5, 1.5, 30, 10 ppm 이 숫자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산소 결핍은 18% 미만이다. 이 내용은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밀폐 공간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의 안전 조치입니다. 환기를 철저히 할 것. 당연한 이야기죠. 인원 점검을 확실히 한다. 들어가고 나오는 인원을 확인을 해. 똑같아야 되잖아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하고 통신설비,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할 때 송기 마스크, 그 다음에 사다리, 섬유로프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것은 사람을 쓰러져 있는 만약에 이제 밀폐공간 작업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구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설비들도 구출하러 간 사람도 송기 마스크를 또 작업을 하는 사람도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보호구하고 이런 부수 장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관리 감독자의 직무. 우리의 안전관리론의 마지막 안전관리 기계였나요? 기계의 마지막에서 관리감독자 직무가 19개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작업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다 외우기가 힘든데 일단 화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읽어보죠. 관리감독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밀폐공간할 때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를 해야 된다.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업 전에. 적정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측정 장비, 환기 장치,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도록 보호구 점검하라는 이야기고요.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착용 이게 보호구도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는 보호구를 줘야 되고 작업자는 그걸 또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라. 그래서 밀폐 공간 할 때는 작업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거의 작업을 지휘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밀폐 공간이니까 산소 결핍, 유해가스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방법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적정한지 작업 전에 확인을 직접 해라. 그 다음에 장비나 환기장치,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보호구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자, 여기서는 뭐가 하냐면 화학설비하고 부속설비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화학설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배관, 밸브, 관, 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그 다음에 중류탑, 흡수탑, 수추탑, 감압탑, 화학물질 분리장치, 저장탱크, 계량탱크, 호프, 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그 다음에 고로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 그 다음에 캘린더, 그 다음에 혼합기, 발포기, 인쇄기, 압출기, 화학제품 가공설비 또 있습니다. 분쇄기, 분재 분리기, 용융기, 그 다음에 결정조,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펌프, 압축기, 이젝터 등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설비라고요? 화학 공장에서 공정상 필요한 설비를 화학 설비라고 합니다. 화학 공장에서 공정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들이 화학 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부속 설비를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속 설비를 기억을 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자, 배관, 밸브 등 화학 부속류,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온도, 압력, 유랑기 등의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 그래서 자, 온도계, 압력계, 유랑기가 아까 무슨 장치였어요? 자동 제어 관련 설비 했는데 계측 장치였죠? 계측 장치예요. 계측 장치가 연동돼서 자동 제어를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계측 장치, 안전 밸브, 안전판이 파열판입니다. 긴급 차단 또는 방출 밸브, 비상조치 관련 설비, 가스 누출 감지 경보 설비, 세정기 응축기 벤트 스택, 플레어 스택, 폐가스 처리 설비, 사이클론 백필터, 그 다음에 전기 집진기 분진 처리 설비. 자, 이러한 것들 포함해서 가부터 바목까지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 부속된 전기 관련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샤워 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뭐라고요? 부속 설비입니다. 이러한 부속 설비들이 다 무슨 설비인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안전 설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설비다? 안전 관련 설비예요. 그래서 1번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배관, 밸브, 관, 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라고 했고요. 온도, 압력, 유량계,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 차단, 방출 밸브, 비상종지. 안전밸브, 안전판 보니까 안전장치죠. 가스 누출 감지기 안전장치죠. 벤트 스택, 플레어 스택. 벤트 플레어 스택은 불타는 굴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가스를 연소시켜 내보내는 장치고, 벤트 스택은 그냥 배출하는 장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전시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집진설비, 집진기, 여러분들 공장에 있는 집진기, 분진 처리 설비들. 이런 것들도 안전장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설비다. 그래서 부속 설비는 안전과 관련된 설비들입니다. 여기도 가부터 바목까지 설비를 운전하기에 딸려오는 전기 관련 설비, 정전기, 긴급 샤워, 안전 관련 설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분돼요. 화학 설비 및 부속 설비 이렇게 부르는데, 화학 설비는 공정상 필요한 주설비들이고, 그 다음에 부속 설비는 이것들 화학 설비들이 공정상 운전이 되고 있을 때 어떠한 이상현상이 생길까봐 미리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설비들이 안전 관련 설비들이다. 그 설비들을 부속 설비라고 따라오는 설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부속 설비는 무슨 설비다? 안전 관련 설비다라고 구분하시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화학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전 관련 설비 찾으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안전 관련 설비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산소 결핍이 예상되는 맨홀. 맨홀이니까 뭐가 결정이 됩니까? 맨홀이니까 산소 결핍이 결정이 되죠? 산소 결핍, 질식이요. 또는 화재나 폭발 염려가 걱정이 되죠? 즉선하지. 작업 시작 전에 환기 실시한다. 좋은 말이죠. 작업 장소에 입장 퇴장 시 인원 점검하라.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 점검하라. 좋은 말이죠. 방진 마스크 보급과 착용. 방진이요? 방진이에요? 송기예요? 송기 마스크죠? 질식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송기가 적당하죠.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상시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갖춰라. 좋은 이야기죠? 밀폐공간에 있을 때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갖춰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방진 마스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산소 결핍이 예상된다고 문제가 해버렸잖아요. 산소 결핍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방진 마스크는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죠. 자, 2번입니다. 금속의 영조 용당 내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준수 사항입니다.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한다. 가스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당연한 이야기죠. 밸브를 서서히 열어라. 맞습니다.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가스 용기는 세워서 보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가끔 누워진 것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반드시 세워놔라는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가스 용기도 세워놔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용기 온도를 65도까지, 65도가 아니라 몇 도시로? 우리가 40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도씨였죠? 40도씨. 40도씨가 기준입니다. 65도가 잘못됐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화재를 예방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건조설비 이야기입니다.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할 때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를 할 것. 맞습니다. 좋은 말이고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여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사용할 때는 이렇게 화재 위험이 있는 것들을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고,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쉽게 이탈된단 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건조물이 쉽게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죠. 뭐 건조물을 우리가
그 건조 설비에다가 투입하고 빼내고 할 때 투입하고 배출시킬 때 쉽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쉽게 이탈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건조물에서 실제 건조되는 물질이 이탈이 쉽게 돼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불안정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라. 건조되는 과정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고온으로 건조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경납시키고. 이것도 말이 좀 바꿔져서 많이 나왔던 거죠. 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즉시 격리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경납시켜라. 이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건조를 막 했으면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로 취급하려고 하지 말아라. 냉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취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4번도 잘못돼서 기술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3번입니다. 쉽게 이탈되도록 한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유류저장 탱크에서 화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의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한다. 증기를 방출하기도 한다. 그러면 무슨 밸브예요? 통기설비죠. 통기설비. 통기설비 안에 뭐 있다? 화염 방지기 있다. 화염 방지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알고 있냐? 화염 방지기 이름이 뭐였어요? 프레임 어레스터 이렇게 불렀죠. 프레임 어레스터. 이게 화염 방지. 게이트 밸브는 우리 열고 닫고 하는 밸브죠. 관로에 그냥 밸브고요. 안전 밸브죠. 벤트 스택은 굴뚝이죠. 예, 폐가스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화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이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어레스터가 답입니다. 통기설비, 브리더 밸브 이렇게 부른다겠어요. 브리더 밸브 영어로 이렇게 나올까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써보셔야 된다. 브리더 밸브 이것이 통기 밸브입니다. 통기 밸브. 프레임 어레스터 화염 방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화염 방지기하고 역화 방지기하고 또 이렇게 약간 혼동을 합니다. 예, 말은 비슷한데요. 역할은 비슷하죠. 역할을 방지한다, 화염을 방지한다.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용도도 다르고요. 그 역할도 다릅니다. 역화 방지기는 안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 용접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입니다. 펌프 사용 시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자, 지금은 공동현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제 펌프도 우리 화학 공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될 부분인데 이 펌프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펌프의 이상현상이 캐비테이션이란 말 씁니다. 공동현상이란 게 있고요. 공동현상, 또 수격, 워터 해머링이라고 부르는 수격이 있고 또 맥동이라고 부르는 서징이 있어요. 서징. 맥동 현상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서징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다 안 좋은 현상이에요. 펌프 입장에서는. 공동 캐비테이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 펌프가 액체를 보내잖아요. 액체를 이송하고 있는 펌프 내에서 이 액체가 뭐로 증발해 버린 거예요? 기체, 증기로 액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나는 액체를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 보내는 과정 속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 한다? 공동현상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생겨서 펌프를 통해서 배관으로 토출축으로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가 터지면서 배관의 내면을 갉아먹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배관에 손상을 일으킨다. 배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현상을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액체가 증기로 바뀌는 게 공동현상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액체가 증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합니까? 열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관여하냐면 압력이 관여를 합니다. 열과 압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되면 액체가 기체로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펌프가 배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은 어디서 나오냐면 펌프가 회전을 하잖아요. 이 펌프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것에서 열이 나와요. 이 열이 증기로 바뀌는 이유가 되고요. 압력이 높아야 기체로 잘 바뀝니까? 압력이 낮아야 액체가 기체로 잘 바뀝니까? 압력이
낮아야 잘 바뀝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죠.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산에서는 밥이 설익죠. 온도가 100도씨가 안 됐는데 증발을 해버립니다. 물이 끓어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토출축은 플러스 압이고요. 여기에 펌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 압이 걸리겠어요? 마이너스 압이 걸려요. 그래서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100도씨가 안 돼도 물이 기체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펌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러면은 정의됐네요. 펌프에서의 공동현상은 펌프의 흡입 측에 문제가 되네요. 마이너스 압과 열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펌프에서의 공동현상은 열을 많이 안 생기게 하든지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압이 안 생기게 수조를 올리든지 또는 열이 안 생기게 펌프의 부담을 줄여두든지 펌프를 안 힘들게 하면 열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회전수를 높인다. 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회전수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펌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흡입 속도를 작게 한다. 흡입비 속도를 작게 한다. 흡입하는 속도를 작게 한다. 이 속도를 작게 한다는 말은 부담 없이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고요. 흡입관의 도우 손실을 줄인다. 수두 손실을 줄인다. 손실을 줄여란 말이니까 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여기를 작게 하라는 말도 덜 힘들게 하는 거죠. 저 밑에 있는 거 물을 끌어올리는 게 힘들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거 끌어올리는 거 금방 끌어올리겠죠. 마이너스 압이 많이 안 걸려도 딸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펌프가 덜 힘들겠죠. 더 좋은 것은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물이 알아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동현상이 방지가 된다. 그래서 펌프가 다 지하실에 있는 겁니다. 지하실에 수조가 있고 수조 옆에 펌프를 두면 물이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상에다 펌프를 설치해 보면 지하에 있는 탱크에서 끌어올려야 되죠. 그러면 공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펌프를 안 힘들게 하는 것이 좋은 공동현상의 대책이다. 근데 회전수를 높인다? 또는 펌프와 수조의 설치 위치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두차가 커져버리면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답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속도를 작게 한다. 이 말도 같은 의미예요. 흡입 속도를 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격과 서징 이런 현상들은 또 나중에 소개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동현상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입니다. 이상 반응이나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압력의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압력 방출 장치는 안전밸브, 파열판 이런 것들이죠. 안전밸브 여기 써져 있고요. 파열판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화염 방지기는 프레임 어레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화염 방지 통기 밸브에서 불이 타고 들어올까 봐 설치하는 거고 여기는 이상 반응 폭발로 인한 압력 방출 장치니까 폭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폭압 방산구 폭발이 있을 때 폭발 압력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출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계구부를 말합니다. 그걸 폭압 방산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폭발 압력을 해소하는 부분을 폭압 방산구라고 합니다. 화염 방지기가 상관이 없죠. 화염 방지기는 화염의 전달을 차단하는 거지 압력을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공정안전관리의 PSM의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복합 비료 있었어요. 농약이 있었어요. 차량 등의 운송 설비,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 물질 재료 있었죠. 합성수지 있었고 원유 있었고 석유 있었고 농약, 화약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3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안전 사업장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거잖아요. 8번입니다.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 설비라고 했으니까 일단 떠오른 게 자동경보 있었죠. 긴급 차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계측 장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비 동력원이 있었죠. 이렇게 네 가지가 특수화학 설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안전장치였죠. 이 안전장치 중에서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조기 파악이라고 했으니까 경보죠. 자동 경보 장치는 가스가 누출되거나
이랬을 때 그 가스를 감지해가지고 경보를 알려주는, 조기에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를 자동 경보 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문제는 특수화학 설비 문제예요. 요 특수화학 설비 나오면 네 가지 방호 안전장치가 딱 나와야 되죠. 금방 썼던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세부 내용 중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공정안전 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서, 공정안전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공정안전 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비상조치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네 가지가 큰 타이틀이었는데 이거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 우리 공장에 있는 설비 목록 사양 뭐예요? 공정안전 자료 맞습니다.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도면이잖아요.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위험물질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 기본 자료입니다. 설비 점검 검사 보수 계획 유지 계획, 이게 위험성 평가예요, 안전운전 계획이에요, 비상조치 계획이에요. 설비 점검 검사니까 안전운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계획에는 설비 점검 보수, 그다음에 보수 계획이나 유지, 지침서, 안전운전 지침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안전운전과 관련된 겁니다. 설비 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검사, 보수 이런 내용들도 가동전 점검사항, 또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안전운전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료, 도면이나 기본 자료나 또는 목록, 사양 이런 것들은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되고, 설비에 관련된 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나 점검, 검사, 보수 이런 것들은 안전운전 계획이 들어가 있다. 비상시는 주민 홍보 계획이나 비상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비상시 조치 계획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10번입니다. 화학설비와 화학설비,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화학설비에 해당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안전 관련 설비가 부속설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속설비를 찾으면 되겠죠. 안전 관련 설비. 집진기 안전 관련 설비죠. 온도계, 압력계, 유랑, 계측장치 안전 관련 설비예요. 안전밸브, 안전판 안전 관련 설비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화학설비에 해당되네요. 이렇게 답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너무 막 다 외운다가 아니라 그냥 안전 관련 설비 이렇게만 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놨는가, 부속 설비와 화학 설비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자, 우리 공정안전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화학 설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